안녕하세요. 현지 시간의 이현지입니다. 요즘에는 흑백 요리사나 여러 가지 요리 경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 미식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흥미도 가지시고 또 접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사실 어제도 저희 호텔에서 행사를 가졌었는데 여러 가지 커틀러리들이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사용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테이블 매너와 에티켓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갈 이야기는 기본적인 에티켓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셨어요. 이런 자리가 워낙에 고급스럽고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지 엉거주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럴 때에는 무조건 일어나서 손님을 맞이해야 된다. 근데 유럽에서 이렇게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90도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보통 비주라는 거를 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2번 또는 3번 그 나라의 격식에 맞춰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 팔꿈치를 식탁에 올려놓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팔을 이렇게 밑으로 숨기는 건 그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옛날에 중세 시대에는 손에 뭔가를 가지고 식사 자리에서 누굴 공격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안전한 사람이다 이런 걸 표시하기 위해서 손을 항상 보이는 거는 되게 중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단 현대 모던 다이닝에서는 내 앞에 음식이 놓이지 않았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내가 경청하고 있을 때 잠깐 올려놓고 얘기를 듣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 음식이 왔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손을 보이고 커틀러리를 사용하시면서 팔꿈치를 올려놓지 않으시는 행동이 예의 있는 매너 있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점, 입에 음식이 있을 경우에 입을 가리고 있는 음식을 삼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매너 있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나보다 높으신 분이 말을 걸었을 때 음식이 있지만 빨리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조바심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음식을 조금씩 잘라서 먹어야 된다. 파인다이닝이나 코스 요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려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를 가지기 위해서 이런 식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천천히 조금씩 음식의 맛을 즐기면서 대화를 즐기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중요한 거, 다른 분들이 코스 요리를 모두 앞에 받을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막 사진을 막 찍으신다거나 먼저 숟가락이나 포크를 드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가끔 파인다이닝에서는 서프라이즈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음식이 가려져가지고 서빙이 돼서 웨이터들이 동시에 눈을 맞추고 이거를 짠 열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게 뭔지 궁금해서 먼저 열어본다거나 하면 나뿐만 아니라 옆에 같이 드시는 분들에게 이런 서프라이즈 이펙트를 감하는 그런 신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사람이 앞에 음식을 받을 때까지 잘 기다리시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냅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냅킨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식사를 시작해 볼까요?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냅킨의 중요성이 꽤 있습니다. 착석을 하셨을 당시부터 냅킨을 펴서 무릎에 놓으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막 바지처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무릎 위에 놓으셔야 되고, 사실 정석은 냅킨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다 펴신 상태에서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보통은 반을 접은 상태에서 무릎 위에 올려놓으셔야 되는데, 반을 접는 이유는 사실 이 냅킨의 안쪽 부분에다가 손에 묻은 것들을 닦을 수 있어야 돼요. 위에서 이렇게 다시 덮어줘서 항상 위에서 보는 나의 냅킨 는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묻었을 때 이렇게 닦으시면 안 돼요. 내가 립스틱을 하고 있는 여자가 아니더라도 남성분들도 이렇게 입 주변을 누르듯이 닦으시고 더러운 부분을 안쪽으로 다시 넣으신 다음에 무릎에 다시 올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냅킨 사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냅킨은 또 어떤 용도로도 사용이 되냐면 내가 식사 중이다 아니다를 나타내기도 해요. 내가 만약 식사를 하다가 화장실에 갔을 때 이 냅킨을 여기 올려놓고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올려놓은 냅킨은 나는 자리가 끝났다. 나 이제 집에 갈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고 자리를 비울 때는 여기 내 자리예요 하는 의미로 내가 앉던 의자에 올려놓고 화장실에 다녀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리가 끝나셨어요. 이제 나 다 먹었어. 이제 집에 갈 거야.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단정히 접어서 내가 먹은 접시 옆에 올려놓고 나가셔야 돼요. 중요한 점, 절대 더러운 접시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가시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어디 그냥 캐주얼 레스토랑 가서 닦은 휴지를 그냥 접시에 올려놓고 갈 때 있잖아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가시면 절대 내가 먹던 접시 위에 올려놓고 가시면 안 되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플레이트 배치의 그런 원리와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B와 D를 만드세요. 영어 소문자 B, 브레드, 소문자 D는 드링크. 그래서 내가 손을 이렇게 놨을 때 무조건 왼쪽에 있는 브레드 플레이트는 내 거, 오른쪽에 있는 와인잔과 물잔은 내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커틀러리의 순서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유럽에 가보시면 7코스는 기본이고 더 많은 코스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시면 거의 내 앞에 놓여진 커틀러리의 개수가 한 10개에 육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내 위에 있는 포크와 나이프 또는 포크와 스푼은 디저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숙지하시면 거의 어느 곳에 가서든 다 식사를 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화이트 와인잔은 당연히 더 작은 와인잔, 레드 와인잔은 더 큰 와인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어떨 때 보면 화이트 와인잔이 너무 화려해서 되게 헷갈리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소믈리에 분이나 서빙하시는 분께서 이 코스에 맞는 와인을 맞는 잔에 따라주시기 때문에 내 잔이 어디에 있다만 숙지하고 계시면 그걸로 실수하시는 경우는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커틀러리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브레드 플레이트 위에는 버터 나이프가 있을 거예요. 윗면으로는 버터를 자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둥근 면과 이 납작한 면으로는 버터를 이렇게 스프레딩을 좀 부드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이프가 있을 겁니다. 보통 보시면 빵을 받으셨을 때 이 나이프로 빵을 자르셔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빵은 절대로 버터 나이프로 자르지 않는다. 손으로 들고 찢어서 먹는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은 샐러드 포크 그리고 나이프. 숟가락을 드실 때에는 두 번째와 엄지로 이걸 들고 세 번째 손가락을 밑에서 받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숲을 먹을 때에는 나에게 가까운 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서 숲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남은 것을 긁어서 들고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메인 코스가 나왔다 했을 때에는 숟가락을 이렇게 드시고 두 번째 손가락 밑에 받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위에다가 엄지손가락을 올려놓는다. 뒤집어서 사용하면 두 번째 손가락이 위에 올라가서 그 압력을 줄 수 있어요. 자를 때. 디저트 포크는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한쪽 면이 거의 나이프 수준의 날이 조금 선 면이 있는데, 그 이유는 케이크나 파이 밑에 보면 크러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잘 잘릴 수 있게 디저트 포크 모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나이프 대신 사용하시면 됩니다. 먹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아메리칸 스타일, 컨티넨탈 스타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메리칸 스타일은 고기를 잘라요. 그러면 자른 나이프를 위에 두고 오른손으로 바꿔들어서 안쪽 면이 위로 오도록 해서 먹는 것이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이거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컨티넨탈 스타일을 많이들 사용하시고 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컨티넨탈 스타일은 자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포크의 안쪽 면을 위로 해서 드시는 게 아니라 다른 모양 그대로 위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이걸 보여드리느라고 지금 벌써 몇 조각을 잘랐거든요. 그런데 스테이크 같은 게 나왔을 때 다 잘라놓고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얘기가 아니다. 내가 먹을 만큼 잘라서 먹는 거 중요하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음식을 드실 때 내가 음식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먹거나 또는 너무 멀리 있어서 소스가 다 떨어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 몸 전체를 음식으로 조금 가까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먹고 내려놓으셔야 된다. 그래야 소스가 떨어지거나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또 너무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서 좀 개걸스럽게 먹는 그런 이미지를 좀 피할 수 있다. 이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드시다가 내가 가끔 무슨 얘기를 한다거나
이럴 때 커틀러를 이렇게 들고 계속 얘기하는 게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칼을 막 휘두르면서 막 포크를 휘두르면서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잠깐 놓고 이야기를 진행하셔야 돼요. 원래는 먹다 보면 음식이 조금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서버분들이 오셔서 그냥 가지고 가실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왜 가지고 가시냐?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놨기 때문에 가지고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먹고 있다라는 그런 표시를 하시기 위해서는 안쪽 면을 아래로 해서 놓으시고 나이프는 날을 안쪽으로 해서 4시와 한 8시 방향? 5시와 7시 방향? 이 정도로 이렇게 넣어놓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음식이 좀 남았지만 나 이거 다 먹었어요. 가지고 가주세요. 라고 표시를 하고 싶을 때에는 손을 안쪽으로 놓고 나이프는 날을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4시와 또는 6시 방향으로 모아서 놓으셔야 된다. 유럽의 경우에는 서버들이 굉장히 안 보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놓는 방향에 따라서 그걸 인지를 하고 서빙을 계속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실천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와인잔 잡는 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와인잔을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와인은 온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와인의 온도를 이렇게 손에 옮기로써 따뜻하게 데워버리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고급 와인에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잔의 줄기를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정말 전통을 따지는 유럽에서는 이렇게 이 위를 잡는 것보다는 밑을 이렇게 잡는 것이 더 우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잔을 잡으실 때에는 항상 밑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레드와인의 온도가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선호도보다 많이 차갑다 이럴 때에는 일부러 레드와인 잔을 손으로 좀 잡아서 손의 온도로서 적정 온도를 맞춰서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특히 샴페인이나 화이트 와인의 경우에는 차갑게 드시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절대 온도에 변화가 없게 하셔야 되고 와인을 드실 때 여자분들의 경우 립스틱을 이렇게 하고 계실 텐데 드시고 잔을 돌려서 또 딴 데 드시고 잔을 돌려서 딴 데 드시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깔끔하고 아름답게 나의 입술 모양을 남기기 위해서 꼭 한쪽으로 드시던 것을 계속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테이블 매너와 에티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처음 말씀드린 그 기본 에티켓인 것 같기도 해요. 대화를 할 때 나는 어떤 포크를 어떻게 잡고 내가 어떻게 쓰고 있어에 너무 집중하다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놓친다던가 아니면 음식의 그 맛을 음미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 다이닝 자체에 대한 의미를 흐리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조금씩 이런 것들을 숙지해 나가시면서 내 몸에 습관화 시켜 놓으시면 아마 자연스럽게 나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매일매일 이런 다이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코스 요리를 먹으면 좀 실수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알고 실수하는 것과 아예 모르고 안 하는 거는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지시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습관화시켜서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모든 사람과 행복한 다이닝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현지시간은 오후 1시 25분입니다. 감사합니다.